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작년보다 약 21%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1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은 지난해 6월 말보다 21.02%, 지난 5월 말보다 4.03% 오른 8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678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도시기금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류 10여 종을 일일이 준비해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은행별로 1, 2주 걸리던 대출 심사도 오후 영업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북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손실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10월 보상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물건 조사 및 분할 측량, 보상금 지급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작년 대비해서는 9.66%,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1.52% 늘어났는데요. 서울 송파, 경기 용인,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 지역의 신규 분양가가 오르면서 전국적인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 이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고자 전세보증 반환보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성우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전세보증금 100%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그 금액이 주택 가격이 하락된 지역이 있죠. 서울 일부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가 발생이 되면서 전세를 내준 임대인이 많은 전세를 주고 이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도주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몇백 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도주를 한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그 몇백 채에 해당이 되는 이 임차인들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의 그 소중한 현금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방송을 통해서 듣다 보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고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임대차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는 나의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이런 대책을 세워놓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대책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도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임차인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이제 그 보호 장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전입 신고를 하고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최우선 변제권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죠. 소액 금액이어야 됩니다. 소액 보증금 자체가 소액이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서울권은 3,700만 원, 그리고 이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 3,400만 원, 그리고 광역시나 이런 데는 뭐 2,000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액만 최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전세금을 했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무래도 토액을 받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내 확정일자 일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문제가 되죠. 선순위 채권이 나보다 많을 경우에는 나의 전세금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으려면 경매가 들어가고, 경매에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내 돈 전세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장도 안 돼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되는 허그죠. 진행되는 이 전세 반환 보증을 가입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그만큼 복잡한 절차, 그리고 골치 아픈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경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 반환 특례 적용 대상이 이제는 기간의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더욱더 좋아졌죠. 기존에는 기존 2분의 1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되는 임차인만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 7월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곧 진행이 되는 이런 적용 대상이 바뀌게 되는데 6개월 전, 그러니까 전세 종료일 6개월 전이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전세 시작일부터 이제 그 보증보험 기간이 설정이 돼서 전세 계약 완료 후 1개월까지 가 이제 그 보증보험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과 그다음에 특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신청 기한은 전세계약 2분의 1 경과 전, 그리고 특례는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이기 때문에 6개월 전이면 어느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한데 금액 자체가 좀 틀립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이 7억 원, 기타가 5억 원, 그리고 소득 요건이 없었지만 특례가 적용된 부분은 뭐냐면 수도권은 5억 원, 그리고 기타는 3억 원, 그리고 부부 합산해서 소득 자체가 1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대위 변제,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대신해서 임차인한테 변제를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6개월간 유예를 줍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엔 또 지연배상금 또 5%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구상권 청구를 해서 법에서 이제 받아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하는데 6개월 전에, 만료 6개월 전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세계약을 체결을 한 이후부터 만료 1개월 후까지 보증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전세금이 반환이 안 됐을 경우에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해서 먼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리고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제때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역시 전세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골치 아픈 이런 법적 절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또 해서 이렇게 보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기 전까지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집주인 대신해서 보증금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7월 말부터 1년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 후의 상황에 따라서 연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가 됐다라는 부분이 이제는 전세 계약 끝나기 전 6개월 전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허그 영업정과 홈페이지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모바일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탁 중개사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에 따른 보증료가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 0.128%, 이외 주택은 연 0.154%의 보증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억 5천만 정도의 전세 보증금일 경우에 2년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 보증료가 38만 4천 원 정도 보증료가 부담이 된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또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 정도 보증료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럼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내가 그 전세에 가입하는 이 주택 가격과 그다음에 이 안에 그 전세권 설정이나 여러 가지 그 채권 최고액이 있죠. 이 부분을 합산했을 때 비율 자체가 주택 가격 대비 70%에서 80%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보증료 할인을 받고요. 그 주택 가격 대비 이런 채권 최고액과 이런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주택 가격 대비 60% 이하일 경우는 30%까지 보증료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세액도 공제가 되죠. 보증료에 대한 세액도 공제가 되는데 3억 원 이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 이 보증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까지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보시고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을 100% 지키는 방법을 살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속상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이번 달 말,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전세 보증 반환 특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내가 그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내용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손해 없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대표님의 첫 번째 정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성호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9호선 삼전역에서는 걸어서 2분 정도 거리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네요.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2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 달 준공 예정인 부동산 정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자, 일단 새로 개통된 삼전역 근처인 것 같은데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삼전역이 이제 9호선이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지나고, 그러니까 강남 4구를 전체를 다 지납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이렇게 지나는 그러한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많은 직장인들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또 9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그 지역, 여기서는 정착역이나 이런 쪽들의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죠. 그래서 연장 천역입니다. 종합운동장역 바로 다음 역 삼전역에서 나와서 2분 거리, 그러니까 초역세권의 물건입니다. 초역세권의 물건 같은 경우는 그만큼 교통에서 굉장히 점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선호를 많이 하죠. 네, 임차인도 선호를 하고 투자자들도 역 주변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향후에 어떤 황금성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매수 의사를 빠르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역세권의 물건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삼전역에서 나와서 2분 거리에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또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도 아파트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잡혀 있고요. 그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1단지는
엘스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그다음에 5단지도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우성 1, 2, 3차, 우성 4차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건축이 잡혀 있거나 이미 완료가 돼 있거나 이렇게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이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그중에서 잠실 본동만큼만 유독 아파트가 없고 어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그러니까 소액으로 어떤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 바로 잠실 본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만 이렇게 다세대가 있기 때문에 잠실동 중에서도 희소 가치가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 지역은 또 종합운동장역이 이제 잠실 방향에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초입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관련된 모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권 내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부분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잠실동 9호선 삼전역에서 출입구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인근에 보게 되면 그 신천 먹자골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시장도 있고, 그리고 방이동 먹자골목도 있고, 그다음에 석촌 호수에서 호수를 끼고 둘레길을 또 걸어서 산책을 할 수가 있고요. 좀만 더 가면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에 관련된 부분은 롯데월드몰이 있죠.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롯데마트도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인 새마을시장, 그리고 신식 어떤 쇼핑몰,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로 인한 직장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다세대 시장에 어떤 임차 목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서 2분 거리에 있고요. 먹자골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에서도 어떤 음식을 해 드실 수도 있지만 거의 나와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먹자골목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세탁소나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코너 입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 편대죠.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관련된 그 호재, 그리고 제2롯데월드에 관련된 호재, 그리고 관광인구 유입, 그리고 쇼핑몰,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서 역세권 개발도 역시 광역급으로 진행이 되죠. 복합 환승센터가 진행이 되고 그 인근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리고 주택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호재가 있는 이 삼각 편대 안에 중앙에 위치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영향권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정 법조타운을 비롯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 7월 이번 달에 준공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총 10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우수한 보안시설은 뭐 기본이죠, 요즘에. 그리고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7,800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를 두고 투자하실 때 5천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고요. 월세는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에는 1억 2,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네, 바로 내 집 앞에서 제2롯데월드를 가볼 수 있는 곳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가까이에 저희 만나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주거단지도 밀집돼 있다고 하니까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인 부동산 정보, 전략까지 해주실까요? 네, 잠실동이라는 그러한 행정구역상 동, 그러니까 송파구에서도 대장동에 있는 그러한 물건 중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 중에서도 희소 가치가 높은 다세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국제기로 복합지구,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GBC가 올해 착공이 되면 향후에 또 현대자동차 본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겠죠. 한 1만 명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죠. 여기에 또 마이스에 관련된 그러한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컨벤션장도 들어오고 공연장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어디에서 거주를 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자,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첫 번째가 교통입니다. 교통이 얼마만큼 편리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금액이겠죠. 가격. 어떤 임차 보증금의 가격도 중요하죠. 자, 두 가지인데 일단 이 강남권에서 삼성역이나 또는 봉은사역,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GBC의 출퇴근역에서 2정거장, 3정거장 이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면서도
가격적인 부분이 강남권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직장인들, 그만큼 고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소비에 관련된 부분도 미래를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을 이 젊었을 때 주거 비용을 아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까운 곳에 같은 지하철 라인에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사이에 가격이 싼 곳 이쪽에 한번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성우 대표와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인데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준주거 지역의 면적은 554.6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70%의 용적률은 500%네요. 또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면적 231.4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50%의 용적률은 200%입니다. 자, 황금지구 토지 가격도 만나보시죠. 자, 먼저 준주거 지역의 매매 금액 10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6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4억 1,5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매매 금액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5,2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를 만나볼 텐데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들 좀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의 그 구획정리 사업, 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매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 자체가 이제 드디어 80%를 넘었습니다. 이제 20%만 이제 공정이 되게 되면 이제 준공이 되는데 내년 8월이면 이 바닥,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대지가 완성이 되는 거고 상가 지역,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이제 완성이 되고 상하수도, 오수도 그러니까 이 토목공사 자체가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8월인데 지금 80% 공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자, 착공 단계의 토지가 발표 단계, 착공 단계, 완공 단계에 따라서 3배가 상승이 되는 상승의 법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착공이 이미 시작이 오래전에 됐고 이제 80%에 육박이 된 그런 공정률 그리고 이제 1년이 있으면 앞으로 1년이 있으면 완공이 된다. 그럼 완공 단계에 또 3배가 상승이 된다라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자체 보게 되면 아파트 부지 약 5,000세대입니다. 그중에 이제 H업체가 이제 1군 업체입니다. 이미 설계 도면이 나왔고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가 지역에 배후 소유가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전자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자제품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 그리고 유통업체들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병원 이런 식으로 상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 배후 소유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근데 이미 아파트가 이미 계약이 완료가 돼서 지금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는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그런 배후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광양 지역 자체는 워낙 자족도시의 개념이 강한 도시죠. 이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 포스코 케미칼, 현대제철 여러 가지 이런 대기업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몰리는 이유는 뭐냐면 광양 항만이라는 주요한 물류 거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배를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류 거점 도시이면서 그 물류 거점을 이용한 많은 기업들이 몰리는 지역, 그리고 자족도시의 면모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거지는 아무래도 쾌적성이죠. 이 순천에 이런 많은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이 없습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있을 만한 그런 주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회색 도시의 그런 신도시. 근데 어떤 신도시를 보게 되면 뒤에 산도 있고 그리고 공원도 있고 그리고 호수도 있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쾌적할까요? 자, 이 지역은 바로 뒤에 산이 있죠. 구봉산과 봉하산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 훌륭하고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가 거의 9,000평 정도 되죠. 그래서 5,000세대가 전체적으로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상업지역이 이루어져 있고 준주거지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설계 도면입니다. H업체가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설계 도면이 나왔고요. 지금 이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아까 그 보여드린 설계 도면인데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설계 도면이 있고 아파트가 6개 동이 있고 정문이 이렇게 있고 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후문에 가까운 곳에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겠죠. 접근성이 용이하고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지들, 이 하얀색이 지금 이 부지가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부지인데 코너 입지이면서 이 후문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입지의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양을 보게 되면 신도시와 원도시, 광양읍과 광양시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공간적인 통합적인 부분을 유도를 해서 해안가 주변으로 신도시를 만든다라는 게 광양시의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민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부분인데 이미 공사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죠. 무궁화 신탁의 예치가 공사비가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준공까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 리스크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유성 사진을 보게 되면 포스코 광양제철과 포스코 리튬 일촌 산단에 많은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죠.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뭐 5.8km, 6.3km, 뭐 2.8km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런 직주 근접의 신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광단지가 들어옵니다. 관광단지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죠. 그래서 문을 열면 20km 골프장이 보이고 그리고 둘레길도 보이고 이렇게 좋은 입지가 있다. 그리고 공사 모습입니다. 용적률 자체도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인구,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업지, 준주거지 용적률 건폐율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80에 1,300%, 상업지역, 다른 지역은 70에 600%.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금액적인 부분, 준주거 지역, 아까 그 후문에서 아파트 후문에 가까운 그 대지입니다. 약 10억 3,500만 원. 평당으로 치게 되면 400만 원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1억 3,100만 원. 그래서 대출이 준주거 지역은 6억 2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7,900만 원 해서 실투자액은 준주거 지역이 4억 1,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5,2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커다란 배후 수요가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만나봤고요.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시거나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성우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9호선 성전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 개우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554.6제곱미터로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로 건폐율 50%, 용적률 200%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의 준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0억 3,5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6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4억 1,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5월 3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8.2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존선 100을 밑돌아 주택사업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오늘은 KRC 부동산연구소의 권호숙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권호숙 대표님의 눈에 포착된 부동산 정보 궁금합니다. 각각 어느 지역에서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우선 목동 지역이면 학군의 도시죠. 학군의 도시에 대한 미래 가치와 영등포 그러시면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국제 금융의 도시입니다. 두 지역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핫한 지역에서만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양천구 목동 그리고 영등포구로 떠나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권호숙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양천구 목동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5호선 오목교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7.15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8제곱미터네요. 2020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베란다의 구조로 총 14층 중에 저희는 11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 2억 9,6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6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양천구 목동에 새로 지어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목동 근처에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소개와 가격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목동에 대한 이미지는 많은 분이 좋은 이미지와 또 개발의 호재, 또 교통의 편리성, 학군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건물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을 보시게 되면 건물은 저희가 3베이 구조로 투룸 구조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주방이라든지 이러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분양이기 때문에 본 건물은 미리 견본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 견본주택에 대한 거는 현장에 가시면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조금 늦어지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말로 제가 사진으로 첨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은 옵션에 대한 메리트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은 풀 옵션으로 다 들어가지만은 그 이외에도 보시게 되면 북방의 장이라든지 또한 식탁이라든지 인덕션 또한 세탁기, 오븐까지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특징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보시게 되면 빨래 건조대가 전기 건조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넉넉하게 또한 우비철 되면 굉장히 쾌쾌한 냄새도 많이 나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족들이 굉장히 흡족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건물이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차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는 2차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리 견본주택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정말 깔끔하고 모든 옵션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신축 오피스텔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선 가격을 보시기 전에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오목교역에서 도보 한 7분 거리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가 7.15제곱미터, 건물은 37.80제곱미터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2개 방과 거실, 욕실, 주방, 베란다로 되어 있습니다. 총층은 14층 중에 11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보시면 2억 9,600만 원,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가 보시게 되면 실제 사용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고요. 첫째, 이제 임대 가격을 보시게 되면 2억 5천만 원 최저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4,600이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을 했는데요. 내년에 대해 준공이 완료가 되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입지 조건을 보시게 되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가보신다면 정말 널찍한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시다면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를 만나보겠습니다. 특별하게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참 기대가 돼요. 어떨까요? 네, 주변 환경을 보시게 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특히나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보시면 이러한 녹지 공원이 크게 있습니다. 어디나 도심권에서 녹지가 주는 이러한 힐링은 흔치 않고 나중에는 프리미엄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요새는 공원도 굉장히 중요한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하철은 오목교역에서 도보 한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은 또한 목동역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본 건물 주변에 보시게 되면 목동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런 재건축 단지가 바로 입지 옆에 입지를 하고 있어서 개발에 대한 나중에 보시면 동방 상승의 역할까지 함께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주변에 보시면 편의시설, 백화점이라든지 또한 업무시설 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입지 조건이고요. 특히 이제 본 건물 위치에서 주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운드 100m 이내에 행정기관과 관공서가 밀집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업무 지역의 방송국이라든지 이러한 직장인의 수요와 또한 업무 지역 관공서에 대한 직장인의 수요까지 함께 흡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학군에 대한 미래가치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죠. 이 학군의 입지 또 그 주변의 학원까지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는 이러한 주변의 시설, 주변의 환경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본 건물 주변에 보시면 신축이 거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학군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에 또 신축에 대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많은 젊은 분들께서 원스톱으로 한 지역의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데 이곳에 학군, 녹지, 편의시설들 등 거주 시에 좀 편의성이 좋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개발 호재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재건축 이슈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호재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목동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마곡산업단지를 빠뜨릴 수가 없죠. 그것은 그만큼의 인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역할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100여 채 이상이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고 이미 입주한 데도 있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아직 100%까지 입주가 안 된 상태로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질지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배우 수요에 대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상하는 상주 인구를 보시게 되면 한 16만 명을 예상을 하고 또한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만큼의 젊은 분의 일자리와 그만큼의 배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산업단지입니다.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죠. 월드컵 대교와 서부간선도로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2020년과 2021년에 1년 간격으로 개통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을 보신다 그러면 개통 이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이 편리한 시스템 교통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 사업을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죠. 이 주변에 보시면
영등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이 독산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교통에 대한 호재는 지금 개통 전과 후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가 상승은 동방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교통의 편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목동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이런 사업으로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 재건축 사업은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 개발 사업으로 이미 마음을 비우고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두시는 게 좋지만은 언젠가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곳은 주거에 대한 변화와 많은 것이 변화를 올 수밖에 없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학군의 목동은 늘 자리를 잡고 있는 학군입니다. 그 지역의 재건축 개발 사업이라는 주거의 큰 미니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순차적인 개발 사업이지만은 개발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 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마곡 산업단지의 커다란 일자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요. 게다가 벌써 내년입니다. 2020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더욱더 큰 유동인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재건축 이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신축 주거용 오피스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전략 세워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주 수요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상 보시면 주거에 대한 공급량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미치지 못한 곳이 바로 목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직주 근접성의 배우 수가 풍부하죠. 방송국과 또 행정지역과 관공서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까지 보실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배우 수요가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풍부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행정 업무 지역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1인 가족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목동 학군 지역 굉장히 유명한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그러한 지역의 주거비의 가성비를 보시게 되면 아주 우수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우 수요가 풍부한 곳에서 함께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권우숙 대표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5.1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37제곱미터네요.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주방, 테라스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5층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의 경우에는 약 2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500만 원, 월세 시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주목받는 부동산 정보 중에 영등포구 영등포동을 빼놓으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준공 예정인 부동산 가져와 주셨는데 소개와 역시 가격까지 함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핫한 지역으로 손꼽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죠. 영등포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개발 사업이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건물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건물을 보시게 되면 방 하나에 거실 하나에 있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넓은 거실과 또한 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방에 또한 원룸이다 보니까 1.5룸이다 보니까 이런 북박이장이라든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오븐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과 함께 또한 식탁과 이러한 것들이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요즘은 다세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못지않는 이러한 오피스텔과 다세주택이 건축하시는 거나 인테리어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소비자들이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소비자 만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 충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실 구조와 방, 거실, 주방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1.5룸의 구조로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잘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개요와 또 가격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우선 위치를 보시게 되면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가 5.18제곱미터, 분양 면적이 34.37제곱미터입니다. 내년 8월 여름이죠.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에 거실, 욕실, 주방, 테라스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굉장히 큰 사이즈와 또 거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1, 2인 가족이 쓰시기는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총층은 15층 중에 5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2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하시게 되면 2억 5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전세를 했을 때에는 1,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수익형 월세로 하신다 그러면 대출이 1억 500을 예상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80만 원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월세로 하시기에는 6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월세와 전세의 투자 금액이 비교해 보시고 자기의 자본 계획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를 활용하셔서 1,500만 원의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1인 가구 분들, 특히나 직장인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출퇴근 편리할지 입지 부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입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시장역에서 도보로 한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정거장선에는 2호선과 또한 1호선과 9호선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이러한 입지 조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역에 가시게 되면 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또한 노들길과 또 한강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러한 접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힐링할 수 있는 한강으로 나가시면 스포츠라든지 활동 주말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본 건물에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 도보로 한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동방상승, 미래 가치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입지 조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도 확인을 해봤네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4분 거리에서 만나봤고요. 여의도나 목동, 광화문까지 출퇴근도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자, 영등포 쪽 호재도 하나씩 만나볼게요.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영등포는 개발에 대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뉴타운 사업,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이 영등포가 열악한 지역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시작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영등포 뉴타운 지역만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보시면 신길동의 뉴타운 정비 사업도 함께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본 건물에서는 바로 도보로 1분 거리에 영등포 뉴타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동반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구역과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왕년에는 이런 개발 구역이 지금은 같이 동시에 합쳐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3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시행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미 4구역은 입주를 했죠. 입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즐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의 개발 사업이 미래 가치가 이미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영등포역에 대해서 개발 사업은 특히 지금 영등포와 여의도는 굉장히 가까운 인근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에 여의도의 도심권과 함께 연계되는 개발 사업과 또한 영등포역에 보시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가 지하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그럼으로써 보행 네트워크가 연결을 함께 해주고요. 영등포역에 보시게 되면 빈테크 개발 사업 4차 산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영등포로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 사업 지역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이러한 지역에는 많은 그 산업단지와 업무 지역의 복합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영등포의 개발 호재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금융의 도시죠. 국제금융의 도시에 걸맞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도심과 또한 3도심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핵심 도시입니다. 핵심 도시 중에서도 이러한 다른 지역과 함께 인근 지역을 연결을 하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걸맞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거기에 걸맞는 도시, 광역, 철도망까지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 다 내포되어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 플랜 계획의 정확한 3도심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개발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개발에 대해 호재를 느끼는 것은 그만큼의 재테크의 가능성 여부를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권우숙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정보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계속해서 아래 같은 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권우숙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2019년 부동산 개정 세법을 주제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좋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통해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권우숙 대표님의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권우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소개해드린 정보에 관련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부동산 우리 너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